자, 전기차 사시려는 분들은 오늘 집중해주세요. 지금 아이오닉5 사전 계약 대수가 35,000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대수가 3대밖에 안 남았고요. 보조금이 벌써 소진됐다는데 이걸 누가 더 주고 사겠어요? 울산 공장도 휴업을 검토 중인 마당에 이건 그러니까 2년 동안 신차는 절대 사지 말라는 소리죠. 이게 우리가 하면 폭탄 선언이 될까요? 네. 오늘 영상은 품질 얘기는 안 합니다.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안 할 겁니다.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여담이지만 지금 시작 전부터 길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진도 올라왔더라고요. 아이오닉 윙크 에디션이다, LED 램프라 조리개 값이 안 맞아서 이런 사진이 나온 거다. 역시나 의견이 팽팽한데 이건 다음에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아이오닉5랑 EV6의 계약 취소 사태다, 폭망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실제로 숫자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전기차 사려고 하는 예비 차주분들이 좀 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아이오닉5하고 EV6 사전 계약하신 분들은 필수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현재 아이오닉 생산 가능 대수가 심각하게 줄어든 이유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부품 대란에 대한 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볼 거고, 세 번째는 실제 차주들한테 가장 와닿을 이야기인 보조금 얘기입니다. 자, 생산 가능 대수부터 볼까요? 처음에는 노조가 엄청 욕을 먹었죠. 그도 그럴 것이 양산 합의는 했는데 증산 합의를 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사전 계약 대수가 35,000대를 기록했음에도 증산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니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선 분통 터지죠. 그런데 이게 이제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야기인 반도체 부품 대란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반도체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현대기아차뿐 아니라 거의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난리죠. 생산량을 줄이는 건 기본이고, 이것 때문에 심지어는 앞으로 2년 동안 신차를 절대 사지 말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런지 이따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도면 양반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지금 현대기아차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건 부정 못하죠. 아이오닉5 월 생산 대수가 1만 대에서 2,600대로 줄었고요. 울산 공장 휴업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랜저를 생산하는 아산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까지 휴업.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막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아이오닉5는 사전 계약 일주일 만에 35,000대나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한 달에 3,000대 정도 생산이 되면 대기 기간이 1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월에 2,600대 생산이면 대기 기간이 1년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차차 나아지긴 하겠지만 지금 수준이면은 순번이 뒤에 있는 분들은 1년 이상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생산 대수가 줄어든 와중에 부품이 없어서 휴업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휴업을 하면 코나는 6,000대 정도 밀리고 아이오닉5는 6,500대 정도 생산이 더 밀린다고 합니다. 아반떼 만드는 울산 3공장도 10일에 반도체 부족 문제 때문에 특근을 안 한다고 하고요. 사실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고요. 한국GM은 2월부터 공장을 절반만 가동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1분기 생산 대수를 10만 대 줄였고, 제너럴모터스는 감산을 하면서 연간 이익이 2조 3천억 정도 날아갈 거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도요타, 아우디, 혼다, 닛산 이런 제조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즉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반도체 관련해서 논의를 시작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 현상이 지속되면 심하게는 2년 동안 신차는 절대 사지 말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년입니다. 2년. 일단 그 전에 이 반도체 대란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봐야겠죠. 오랜만에 참 자동차 쪽에서 문과가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왜 시장 동향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또 전공을 살려서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반도체 대란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이게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제조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보다 IT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랑 연결이 되는데, 지금 파운드리 업계가 엄청 호황이거든요. 여기서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흔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IT 기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스마트폰이라고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더 비싸고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도 더 비싸겠죠. 반도체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제조사보다 IT 기업에 공급을 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100개보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100개가 더 돈이 되고 가치가 있는데, 그 와중에 생산량도 당연히 자동차보다 스마트폰이 더 많잖아요. 여기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작년부터
이후부터 IT 제품 수요까지 크게 늘었다고 하니 반도체 제조사 입장에선 스마트폰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고 자동차 반도체 생산을 확 줄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면 칼국수집인데 수제비가 훨씬 더 잘 팔려서 수제비집으로 간판을 바꾸고 칼국수는 서브 메뉴로 만들어버린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자동차 업계 특성을 좀 같이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흔히 자동차 제조사는 싱글 벤더, 그러니까 협력업체를 하나, 많아야 두세 군데만 두는 게 일반적이죠. 반도체 쪽은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품질 자체가 탑승자 안전과도 직결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내구성이나 해킹 가능성 같은 보안을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는 문제도 더해지죠. 그래서 이쪽은 협력업체를 여러 군데 두는 걸 더 꺼려 하고요. 이렇다 보니 반도체 대란이라고 해도 수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마음대로 증산을 할 수도 없게 되는 구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산을 줄이거나 아예 자동차 생산 공장이 휴업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왜 2년 동안 또 신차를 사지 말라고 하는 거냐?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건 반도체 제조사 입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IT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게 더 이득이고 이쪽이 지금 엄청난 호황이라 얘네 입장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쪽 생산을 줄여야 한다고 했고요. 나는 더 팔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자동차 제조사들이 제발 좀 만들어 달라고 난리예요. 그럼 반도체 제조사는 아예 공급가를 늘려버린 겁니다. 3만 원 하던 반도체를 5만 원으로 올려버려서 자동차 기업이 계획으로 잡고 있던 10만 개를 선뜻 사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이것도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가 하나밖에 없고 하루에 10개밖에 못 팔아요. 그런데 100명 넘는 사람들이 매일 몰려와요. 그러면 가격을 올려버리면 됩니다. 가격을 올려버리면 수요가 조정이 되니까요. 앞으로 나오는 신차를 2년 동안 사지 말라는 이유가 약간 자동차 생산에 대한 불신도 조금 섞이면서 나온 말인데 이게 반도체 제조사가 공급가를 올리면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선 원가가 올라가죠. 근데 이 반도체 원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자동차 가격을 갑자기 올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 기업도 어쩔 수 없이 기업이자 제조사이기 때문에 원가 조정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래서 간혹 기사 같은 걸 보면 원가 조정을 위해서 저렴한 반도체로 대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품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이게 좀 더 심해지고 장기화되면 아예 연식 변경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반도체가 필요한 옵션 사양을 제거해버리면서 아예 해당 반도체를 쓰지 않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2년 동안 신차를 사지 말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선 반도체 공급 문제가 장기화될 거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6개월 정도인데 6개월 이후부터 생산이 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생산이 정상화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반도체 대란이 일어난 이유와 그걸 마땅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신차를 지금 사지 말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인 겁니다. 좀 매끄러웠죠. 대답도 안 해주십니다. 네, 자 이제 배경 설명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올 겁니다. 아니 거의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문제라는데 왜 너네는 현대기아차만 폭망할 거라는 이야기만 들고 오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오히려 전기차 생산이 문제라고 하면 테슬라가 더 타격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나라 정책이 타격이 좀 큽니다. 이것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타격을 크게 입을 거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아이오닉5 사전 계약을 했고 돈만 지불하면 출고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업사원이 다가와서 당신이 이 차를 받고 싶다면 1천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럼 누가 차를 받겠어요? 다 계약 취소해버리죠. 보조금 문제입니다. 아마 이 현상이 지속되면은 계약하셨던 분들이 사실상 거의 모두 취소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산 대란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보조금 대란이라고 합니다. 보조금 못 받으면 사실상 1,000만 원이나 더 비싸게 차를 사게 되는 건데 몇 명이나 그렇게 사겠어요? 그런데 이걸 어떡합니까? 실제로 보조금이 지금 거의 동나서 서울은 최악의 경우 이번 달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전기차 사시는 분들은요,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이라는 정부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설마 이것도 확인 안 하고 계약을 하진 않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승용차 지급 현황을 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담인데 이거 통계 자료 관리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좀 더 보기 좋게 자료를 만드는 걸 연구하셨으면 좋겠네요. 총합 수치도 없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보기 어렵고 불편합니다. 글씨도 기본적으로 너무 작고요. 이 자료를 어쨌든 뭐 기반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4월 7일 기준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대수가 3,930대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이 외에 부산은 1,580대, 대구는 2,240대, 인천은 4,340대, 경기도는 시별로 또 나뉩니다. 광명시가 63대, 시흥시가 73대, 그리고 강원도는 이미 출고 가능 대수가 다 떨어진 곳들도 있고요. 제주도는 1,936대가 남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약 4만 대 정도가 남은 겁니다. 4만 대밖에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이오닉만 해도 벌써 3만 5천 대가 사전 계약됐다고 하는데
건데 사실상 보조금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죠. 물론 추경 시도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워낙 지금 대란이라 5월부터 6월 사이에 추경이 이뤄질 것 같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막 넘쳐나는 게 아니잖아요.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 같은 경우는 힘들 것 같네요. 각 지자체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작년에 9월밖에 안 됐는데 보조금이 다 떨어져서 전기차 보조금 추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기 상용차랑 전기 이륜차 예산만 집중이 됐었습니다. 물론 환경부 관계자는 작년하고 올해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추경될 겁니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추경이 제대로 안 되면 보조금 못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럼 결국 계약 취소하겠죠. 1,000만 원이나 더 주고 차를 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증산 불발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부품 대란 그리고 우리나라 보조금 대란까지 겹치면서 현대기아차한테는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테슬라는 왜 이런 소리가 잘 안 나오느냐? 테슬라가 머리를 잘 썼거든요. 테슬라가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을 진짜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한 것 같습니다. 아마 기사 보셨을 것 같은데 아이오닉5 출시하기도 전에 테슬라가 3월 보조금을 싹쓸이 했다고 하잖아요. 얘네가 일부러 출고 시기를 조정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보통 전기차 보조금 규모를 환경부랑 기획재정부가 연초에 결정을 하거든요. 올해는 1월 21일에 이게 확정이 됐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또 그 이후에 정해집니다. 올해는 보조금 신청이 2월 말부터 진행이 됐고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도 6천만 원 이상, 9천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일단 테슬라가 판을 깔죠. 모델 3 가격을 5,479만 원, 5,999만 원, 7,479만 원 딱 보조금 100% 범위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판을 깔아둔 상황에서 테슬라 판매량을 보면 1월하고 2월 합쳐서 15대밖에 안 됐거든요. 이거 테슬라가 드디어 망했구나 이렇게 말하려던 찰나에 보조금 신청 이후에 지급이 되는 3월부터 판매량이 3,186대로 급증해버립니다. 이러면서 3월 보조금을 싹쓸이 한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파이에서 테슬라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싹 가져가 버린 거죠. 진짜 똑똑하게 움직인 겁니다. 몰락인 줄 알았는데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였던 겁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동호회에서는 현대차에 대한 불만도 좀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2월에 예약 걸어놓으신 분 글을 보니까 계약 당시에 4월 출고 예정이라더니 아직까지도 출고 관련 얘기도 없고 생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불만 삼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현대차가 생산 계획을 제대로 못 잡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차주들 사이에서는 아이오닉 너 진짜 아이나오닉 막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건 진짜 제 개드립이 아니고 실제로 동호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이제는 좀 현명한 소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글이나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제작하는 기술은 건축술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글이나 콘텐츠는 집이고요. 이 건축술로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나누라고 집을 지어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기업 홍보실이 되어버리고 기획된 콘텐츠가 아니라 보도자료를 뿌리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으려고 흔히 말하는 반대되는 소리를 내니까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지 말라고 하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해버리는 거죠. 이게 곧 빠와 까를 나누는 진영 논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사전계약 역대급이라는 타이틀을 필두로 누가 돈을 벌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 좀 더 명확해졌다고 보이고요. 이 마케팅 효과로 이득을 보는 쪽 그리고 이 마케팅이 그동안 왜 잘 통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득을 보는 건 크게 세 가지죠. 우선 첫 번째로는 당연히 자동차 제조사고요. 자동차 제조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 또는 개인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전계약 마케팅을 홍보해주는 사람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기업과 언론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뽑기를 잘해서 남들보다 빨리 양품을 받은 운이 좋은 일부 소비자예요. 결국은 이 세 가지 주체들의 이익을 위한 손한곤이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마케팅에 접한 일반인 그리고 피해자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기대를 품고 사전 계약을 해도 정작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주행거리부터 시작해서 차를 언제 받을지도 명확하지 않고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갈리는 게 이익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갈리는 거죠. 무언가 바뀌지 않고 규제가 안 된다면 그 테두리 안에서 현명하게 움직이는 게 단기적으로 봐선 최선입니다. 진짜 뭐 차가 한두 푼도 아니고 안전과 관련돼 있잖아요. 가끔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그럼 대안으로 어떤 차를 사야 하는지 알려줘라.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환경에 맞게 현대차든 기아든 수입차든 어떤 게 대안으로 적절한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만큼 정보를 찾아보고 직접 타보고 해야 하는 건데 그걸 자꾸 누군가 답을 정해주길 원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과정들을 위한 방법들 중 일부를 영상을 통해 계속 간접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천만 원짜리 재산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도 계약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차들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토포스 시선 집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혜택이 있냐?